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걸쳐서 북한 통치자금의 불법적인 통치자금 획득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을 통한 김정은 통치자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폐합으로 인해서 경찰청국도 재편성하고 국방위원회 내부 조직 개편도 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국정을 장악하면서 뭘 동시에 장악했다고요? 안보 세력과 함께 돈 흐름을 장악했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3차 당대표자회의 준비 전후로 경제 분야에서의 생산 성과 올리기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혁명자금 마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물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 및 군 관련된 모든 공장 기업들까지도 1년분 과제를 앞당겨 수행해서 충성의 혁명자금 마련 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외화벌인 무역회사들과 외화 원천 동원 사업 단위들에서도 혁명자금을 마련하여 당에 바치는 사업이 막 성행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축군들을 기용하면서 당 외에서 사조직들을 통해서 조직의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청국이나 경찰청국 내에 작전부나 대조사부 뭐 이런 것들 부서들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블랙 요원들로 일부 선발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해외로 파견했고, 그들이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자기의 최측근 계층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조직이 바로 봉화조이고, 어떤 데서는 김정은 생일을 염두에 둬서 18그룹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첩보적으로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2009년부터 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클럽 멤버는 40 내지 50명이고 수장은 그때 당시는 이영호 이민군 총참모장의 아들 리선님, 그다음에 오국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전 중앙당 작전부장의 아들인 오세연, 그다음에 김원훈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아들, 셋째 아들 김철 등이 이 사조직의 공동 대표국을 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활약이 컸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조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김정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18그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최측근들이 2세들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진우 전 이민군 총참모장의 아들 오일정, 이민군 상장, 최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영애 당비서, 오백령 전 당중앙위원회 위원인 그의 아들 오금철과 둘째 아들인 오철산 인민군 상장, 조명록 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그의 아들인 조성호와 조카 조광호, 이런 젊은 세대들이 다 김정은 최측근인 그 봉화조의 핵심 일원으로 이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김정숙의 친으로서 황순이가 있었는데, 황순이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6.25 한국전쟁 때 백공호 땅사단 돌아온 적이 있죠. 그 여단장이었던 유경수의 부인입니다. 그 황순이의 아들 류홍군이 군 총정치국 간부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러한 빨치산 부대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심 세력들로 등장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김정은 최측근 세력으로는 아미산 줄거기 그룹이 있는데요. 군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안보계통 인사들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정일보위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출신의 현 군부 장성들이 또는 그들의 자손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치도 김정일이 만경대 학원 다녔던 일부 사람들과 소위 영남산 줄기라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동기 및 동창생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은 것처럼,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김정일은 문화 권력, 다시 말해 영화나 무슨 선전선동 이용해가지고 당의 조직 지도를 통해서 차지하기 시작했지만, 김정은은 국가안보기관, 다시 말해서 국가안전보위부나 또는 군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기 권력을 차지하겠고, 특히 경제 현장에서 수완이 좋은 당, 군부 또는 무역계통의 전문가들을 핵심 세력으로 김정은이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버지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현장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인물들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독일, 영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금융 쓰나미로
불법적인 탈세를 막는 조건에서 세계 금융 질서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용하는 스위스와 몇 개 조세 피난처들에서의 비밀 계좌들이 공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접한 김정일의 태도가 특별히 우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2009년 4월경 자기가 보관한 스위스 국제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의 윈, 스웨덴의 개인 비자금의 출처가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이시영 전 스위스 대사에게 대부분의 해외 비자금을 다 뽑아서 세계의 지역에 포트폴리오식으로 급히 이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첫째, 핀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까지 포함해서 등 노르웨이까지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립국가로서의 미국의 영향하에 있지 않는 북유럽 국가들 지역에 일부 넣었고, 둘째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통적인 친북 정권들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셋째로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관내 상하이, 주하이, 항저우, 베이징 등 중국 국가의 중앙은행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은행들의 비자금을 나누어 유치했습니다. 2013년 2월 한 소식통에 의하면 50억 달러가 넘는 거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비자금 관리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기본 목표들임을 잘 알고 해당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방송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정일 서기실은 크게 4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일의 사생활을 포함한 의전 담당, 김정일 자신과 그 가족, 핵심 가족들입니다. 그 경호원 담당한 부서, 간의 교육 및 재정관리 담당, 당 자금 및 비자금 관련 정보와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자금을 관리해서 위패, 아주 달러를 가짜 달러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약, 무기 판매, 해킹,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음성 시장에서 활동 김정일 서기실의 핵심 요원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서기실은 총 10여 명의 유능한 조직지도부 부장급 요원들과 70여 명의 유능한 각 부문의 부원들로 구성되었는데 나름대로의 아주 정기적인 프로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 자금 관련 일을 했던 강상춘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지난 2006년 마카오에서 불법 위패 교환으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강상춘 조직지도부 부장이 서기실 실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김일성 종합대학 동기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이후 김정은도 서기실장으로 임명하여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에는 그 부실장을 하고 있던 김창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김정은 개인의 비자금 형태는 전형적인 혁명자금 형태로 지금 거둬들이고 있고 이것을 조사해 본 데 의하면 각급 당 조직들과 행정단위에서 올리는 3 내지 5% 정도의 세금 형식으로 한 해에 평균 1 내지 2억 달러 정도가 상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적된 비자금의 투자 이익 및 이자 또는 그것을 통해서 또 불법 거래를 또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한 해에 평균 2 내지 3억 달러가 상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외 인력 파견으로 얻어지는 그 돈만 해도 한 해에 2억 내지 4억 달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무역운행을 비롯한 일반 내각 시스템들에서도 내각 경제 시스템들에서도 수입과 수출 대금, 이익금 정도가 1 내지 2억 달러가 매해 상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서 반드시 올리는 5천만 내지 1억 달러가 혁명 자금으로서 상납되고 있고 군부와 이경제위원회에서는 최소한 1 내지 많게는 거의 10억 달러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 안보기관, 특히 국가안전보위부는 2009년부터 김정은에게 생일을 맞으면 1월 8일을 맞으면서 꼭 1,000만 달러를 현금을 끊임없이 상납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합 9억 내지 18억 정도의 돈이 김정은의 혁명 자금 형식으로 매해 상납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모든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자금 세탁, 그다음에 돈을 들여오는 과정은 결국은 중국을 통해 다 들여왔습니다.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파악한 데 하면 모든 게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분석 보고서 2015년 8월 달에 한 거 보면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방정부까지도 북한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단동 지역에 만들어진
호시무역관광지구에 만들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려준 첩보 자료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4일 날에 대만과 가까워지는 북한의 객관적 증거들이라고 이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2016년 12월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사업을 그때 당시 유엔 제재, 미국 제재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 불구하고 대만까지 들어가고 있고, 또 김원홍의 셋째 아들 김철이 그 총회사 사장으로 있는 총복무역 총회사가 당 39실 산하인데, 그 회사가 중국의 산동성 연대 훈기어 경제 기술 합작 유한공사와 거래를 가지고 그 북한의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 들이보냈는데, 그들을 브로커식으로 이루어진 그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으로만 해도 거의 3,200만 달러가 한 2, 3년 사이에 북한 김정은 성취장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가 사본을 또 한 겁니다. 중국의 연대 훈기어 그 회사가 산동성 연대시에 있다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김철의 그 자기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북한에서 어떤 지역에 조선총복무역총회사가 있는지,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비공개적인 해외 투자 유치,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다루도록 다음 기회에는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